자, 반준하 기자. 오늘은 그 홈쇼핑 업체 얘기입니다. 요새 홈쇼핑이 좀 불황이 강하다.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, 눈이 오면 뭐 홈쇼핑 주문이 더 증가할지 아니면은 택배 배달에 좀 차질이 생길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, 자, 다른 유통업계들 대비해서 이 홈쇼핑 업체들, 어떤 좀 매력이 있는 건지 일단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.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통업계 전반을 네. 좀 보면은 네. 이제 뭐 백화점은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좀 어려웠고 대형마트 이제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이마트가 있죠. 상장 회사 가운데 네. 이마트 쪽 이런 대형마트 쪽은 이제 영업 규제 문제가 나오면서 뭐 매출과 순이익이 많이 줄은 데다가 이게 이제 올해 이제 대선 치러진 이후에 내년 새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그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그쪽은.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매출들이 이제 요즘 홈쇼핑으로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홈쇼핑 업체들이 이제 그동안 수익 둔화 문제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주가도 그렇고 경기 여건이 좀 안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.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 이제 SO 관련된 이제 수수료 문제를 같이 하는데 이제 홈쇼핑이 방송을 타고 나가는 SO에 지불하는 수수료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고 수수료가 너무. 예. 그래서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홈쇼핑 업체들의 주가를 눌러온 악재였는데 이게 올해도 뭐 부담이 상당했습니다. 어쨌건. 근데 이제 내년에는 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금 문제를 좀 지적하는 분위기고 아무래도 내년에는 이제 뭐 물론 이제 SO 수수료가 올해보다 또 증가할 것 같은데 증가폭 자체는 좀 상당히 좀 둔화되지 않겠나. 이제 이런 출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. 그렇군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업 규제에 이제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부분이 일단 하나가 있고 네.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SO 그다음에 이 자체적인 성장도 최근에 이제 홈쇼핑 업체들이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보시면은 기관 투자가들 주문이 요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또 요즘 뭐 워낙 증시가 좀 불안전하다 보니 그러니까요. 내수 이제 쇼핑주들이 뭐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이제 상장 홈쇼핑 업체는 이제 크게 세 개입니다. 세 개. CJ 오쇼핑하고 이제 현대 홈쇼핑, 홈쇼핑, 그다음에 GS 홈쇼핑 홈쇼핑.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요. 네. CJ 홈쇼핑은 이제 벌써 뭐 지금 이제 한참 주가가 좀 오르는 편인데 오늘도 한 2% 정도 오르고 예.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CJ 홈쇼핑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SO 수수료 부분이 이제 둔화된다는 문제가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이제 CJ 헬로비전 지분이 있는데 요 가치 상승. 그다음에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이제 증권사에서 전망한 수치를 보면은 네. 매출액은 이제 작년보다 17.9% 올라간 이제 1조 한 9,590억 원 정도, 순이익은 1,570억 원으로 이거는 이제 한 5.7% 증가한 전망. 다른 유통업체들 실적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인데. 성장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뭐 상당히 좀 우량한 편입니다. 그리고 CJ 쇼핑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터키 진출을 발표를 했는데요. 야, 터키까지 가나요? 예. 오. 그래서 CJ 쇼핑에서 그리고 있는 밑그림이 좀 큰 것 같습니다. 예. 중국에 일단 동방 CJ와 천천 CJ가 이제 있는데 있고, 예. 인도와 베트남에 이제 진출을 해서 인도 베트남 쪽은 이제 내년 정도쯤 해서 턴어라운드가 이제 조금씩 될 것 같고요. 이야. 터키도 이제 당분간은 뭐 적자가 불가피하겠지만 한 2, 3년 내에 빨리 안착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터키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를 이제 주목할 필요는 없고 유럽 쪽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려는 생각을 좀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이게 보통 이 홈쇼핑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이 이제 좀 미국보다 좀 후발해서 시작된 측면이 있는데 한국 홈쇼핑 업체들 나름대로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예.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 이제 전반적인 홈쇼핑 플랫폼 자체라든지 이제 진행 그런 거는 거의 다 이제 한국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당일 배송 이런 서비스들이 한국 업체들의 참 장점입니다. 그래서 당일 배송. 네네.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 걸린다고 그래요. 일주일요? 네. 이제 그러다 보니 식품 같은 거는 이제 잘 배달을 못 해 먹는다고 합니다. 뭐 불가능하겠죠, 뭐. 예. 일주일 뒤에 오면 어떻게 믿나요, 그거.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뭐 홈쇼핑이나 이제 온라인 쇼핑 또 뭐 소셜 커머스도 많죠. 이런 쪽에서 우리는 이제 과일이나 뭐 정육 이런 것도 배달해 먹는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 시스템인지 이게 상당히 놀란다고 해요.
아마 이제 그 유럽 쪽이나 동남아 쪽에 진출해서도 이런 이 배송 시스템을 같이 가질 수가 있는데요. 네. 아마 이런 쪽 관련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CJ 홈쇼핑, CJ 그룹 이제 그 CJ GLS라고 이제 물류에서 네, 물류, 갖고 네. 있죠. 이런 쪽하고도 이제 같이 연계가 좀 된 것 같은데 어. 이런 부분들에서 한국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, 분명히. 대한통운까지 네네. 해서 야 대단하군요. 예, 그래서 이제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수익 그 증가율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. 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. 예, 근데 아, 뭐 정말.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 보면은 아직도 이제 그 기관 투자가나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조금씩 계속 유입되고 있고 네. 아직 그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음. 그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증권가가 보통 제시하는 그 목표 주가는 한 33만 원대 정도. 오.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니까 27, 8만 원으로 설정을 했다가 다시 30 올리는 상향하는 추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홈쇼핑을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현대홈쇼핑. 네. 어. 그 현대홈쇼핑은 이제 그 현대그룹 그 계열 쪽이고 네. 그 일반 이제 현대그룹 쪽은 아니죠, 이쪽이 범현대가에 속하는 쪽인데 그렇죠. 예. 이 현대백화점 그룹 쪽에 속하는 업체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공격적인 영업을 해오지가 않았습니다. 네, 아주 보수적으로 수익 나는 부분만 이제 조금 백화점이 있으니까. 예, 예. 예.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홈쇼핑 업체들 비해서 이제 순익률이라든지 뭐 외형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그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 지적들이 많았었습니다. 근데 이쪽에서 지금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. 현금성 자산. 예, 현금성 자산이 한 5천억 원 이상인데 5천억이나 돼요? 예, 예. 오, 이거. 이제 뭐 아까 그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활용할 방안을 내년 정도부터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요. 예, 예. 오. 현대홈쇼핑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2세, 3세 경영 쪽이 좀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있었던 흐름보다는 이제 그 젊은 CEO들, 젊은 오너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. 오. 그리고 이제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 현대백화점이랑 이제 한섬에서 갖고 있는 한섬. 네, 지분 가치 이제 한섬 지분을 34% 갖고 있는데요. 이 지분 가치 상승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최근에 이게 홈쇼핑 업체들의 가장 그 매출에 기여하는 게 패션 쪽인데 패션. 예, 예. 이런 패션 부분에서 이 한섬이라든지 한섬하고. 예, 현대백화점 이런 그 라인업을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. 야, 오, 쏙쏙 들어오는데요. 현대백화점에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군요. 예. 한섬 지분. 네, 그래서 34% 주가도 까지.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다른 그 홈쇼핑 업체들 비하면은 네. 뭐 물론 이제 뭐 주가가 이제 그 적게 오르고 그러진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그 유통업 지수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 유통업 지수랑 그 거의 일치하는 흐름이고요. 아, 그다음에 그 CJ 홈쇼핑이나 그 GS 홈쇼핑은 유통업 지수보다 한 3, 40% 높은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래요. 그런 이제 그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상대적으로 봅니다. 좀 네. 싸다. 이렇게 볼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볼 기업은 이제 GS 홈쇼핑인데요. GS 홈쇼핑. 네. GS 홈쇼핑은 이제 그 올해 상반기부터 이쪽도 이제 뭐 그간 그 순이익 둔화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이런 그 수익성 강화 작업이 좀 진행이 많이 됐었고 아,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특히 이제 그 TV 부분 외형이 그 3사 홈쇼핑 중에 가장 큽니다. TV. 네, 오. 지금 4,400억 원 정도쯤인데 그래요. 이 부분이 이제 그 업계 1위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는 뭐 패션 쪽 이제 자기 브랜드 상품들을 좀 많이 내놓으면서 아, 패션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돼 있는 데다가 올해 그 매출액이라든지 순이익 전망치는 좀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내년에 이제 다시 이 부분이 이제 그 턴어라운드 하면서 성장이 가시화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먼저 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GS 네. 홈쇼핑은. 야 대단합니다. 오, GS 홈쇼핑도 탄탄하게 야금 오르다가 최근에는 좀 이제 예. 다지는 모습이에요. 다지는 모습인데 그 뭐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요. 그 이 세계 회사를 이제 봐주셨는데 네. 어디가 제일 우리 반준환 기자한테 잘해줍니까? 어디가 제일 뭐 투자 유망하다라는 질문을 우회적으로 드린 거예요, 제가. 그 투자가 유망한 기업으로 보면 뭐 다. 일단 가격 메리트 있는 그 현대. 현대홈쇼핑이라든지 아. CJ 홈쇼핑 정도가 일단 좀 좋을 것 같고요. 예. GS 홈쇼핑은 지금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오른 터라
지금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게 조금 뭐 신경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말씀 듣다 보니까 현대홈쇼핑이 제일 좀 우리 반준하 기자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. 아니, 그건 전혀 아니고. 그건 전혀 아니고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이제 이런 얘기 있습니다. 요새 이제 이 오프라인 매장이 약간 이제 좀 불황이잖아요, 사실. 예. 뭐 일부 대형 매장도 이제 영업 규제가 워낙 이제 강화되고 내년에도 좀 그런 흐름이 있어서 이 홈쇼핑이 이제 호황인데 이 홈쇼핑과 연계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네. 온라인 결제, 예, 온라인 결제와 뭐 물류, 물류, 뭐 뭐 있겠죠. 포장, 네. 뭐 택배 이런 예.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그쪽 동네 그 동네가 아니라 그 업계 좀 괜찮습니까? 어떻습니까? 예, 실적들도 지난번 이제 방송 때 한번 그러니까 한번 소개해드린 했잖아요. 게 있었는데요. 전반적으로는 다들 좀 탄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. 네. 내년 뭐 홈쇼핑주들 같이 움직이면 이쪽 부분도 같이 좀 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반준환 기자와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테마주죠. 홈쇼핑, 불황 속에서 피는 꽃, 우리 홈쇼핑 테마주. 홈쇼핑, 온라인 결제, 포장, 물류까지. 예, 이 어떤 그 한 사이클로 이어지는 이 테마, 이게 바로 기고만장 테마주입니다. 내년에 한번 그 중에서 어떤 그 기업들이 잘 나갈지 반준환 기자와 제가 함께 확실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준환 기자가 짚어진 홈쇼핑 이야기 아주 피부로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반 기자와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.